안녕하세요. 오전에 녹화를 34분을 여기에 이렇게 강의를 한 거가 소리가 사라졌어요. 아마 이거를 안 켰는지, 아마 저기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소리가 사라져서 지금 이제 다시 찍습니다. 영화배우들이 그래서 힘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본의 역사, 커피 역사입니다. 일본의 커피 역사를 하기에 앞서 제가 어디서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 지구 앞에 섰어요. 이거 불을 한번 켜볼까요? 네. 지구 앞에 선 이유는 여기에 이제 온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제 추억들을 적어놨죠. 저기 있는 기둥에 적어놨다가 이쪽에 있고, 저희가 이제 강의 때 쓸 분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막 써서 제가 지울까 하다가 뭐 바다에 가 그런 거지. 우리들의 살면서 생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바다가 품고 정화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요즘에 만든 그 핵 시설물들, 여기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방사능이죠. 그거만큼은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지구에서 올라오는 뭐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매우 염치가 없는 행동이고, 내가 염치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염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다가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절대 반대, 염치가 있어야지 일어로도 써놓고 영어로도 써놨어요. 염치가 있어야지. 저도 스승이 일본인이고 친구들도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일본인들하고 자주 친하게 지내고, 그거는 각각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 자기네 나라의 그 오염수를 공해상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쓰는 바다에다가 방류를 한다?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다면 마시라고 하기는 좀 비인간적이고, 일본의 계곡들, 산들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댐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파이프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담아 놓으면 돼요. 그거를 왜 인류가 공동으로 쓰는 바다에다가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이제 일본의 커피를 이야기를 하려면 일본의 커피가 우리보다 매우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독도 문제라든가 교과서 문제라든가 또 이런 그 방류 문제,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난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보고 일본의 역사 속으로, 일본의 커피 역사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 이제 분필로 쓰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써놨기 때문에 좀 매우 쉽네요.
자,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전국 시대가 있죠. 여기 있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요.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이제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면서 이제 대포, 소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일본을 전국 통일을 시키고 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죠. 이제 대포 얘기하다 말았나요? 예. 이렇게 한 얘기 또 하려니까 이제 헷갈리네요. 이제 대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뭐 무대포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그 오다 노부나가는 대포로 다 무장을 했는데 이 타 지역의 영주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서 총을 쏘는 것들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무라이답지 않다, 무사답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기마병을 이용을 해요. 왜냐면 충전을 할 때 빨리 기마대가 가서 그 충전하는 놈의 목을 쳐버리면 끝난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머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3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1열이 발사하고 나면 2열이 발사해요. 또 3열이 발사템 되면 1열은 충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대포, 그 대포가 없는 그 다른 영주들은 전부 이제 괴멸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무대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그 포르투갈하고 교역을 하고 네덜란드하고 교역을 했지만 이때는 이제 전국 시대의 끝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집권을 하죠. 물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이제 가신으로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좀 꺼림칙한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 아무 오염도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자기의 상품성을 높여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그 노부나가의 그 사후 때 그 노부나가의 그를 죽인 사람을 살해하고 이제 쇼군의 자리에까지 이제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쇼군의 명칭은 스스로 갖질 않아요. 왜냐면 그 신분이 미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쇼군이라고 하는 칭호는 갖지 않은 그 유일한 일본의 수장이죠. 이제 이 친구가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뭐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밀접한 그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 두견세가 울 때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요. 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두견세가 울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이제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찬스의 이제 아주 화신이죠. 이때부터 이제 전국 시대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태평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에 관해서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 때 대포가 들어오고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이제 교역을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니까 이 포르투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서양의 종교를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미션 그러면 가브리엘인가요? 이제 절벽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군사가 들어오죠. 포르투갈 군사가.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합쳐서 포르투갈 군사하고 싸우는데, 결국은 그 동네는 이제 포르투갈에 이제 수탈을 당하죠. 그러면 가브리엘의 역할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포르투갈을 전부 일본 내에서 내보내버려요. 절대 일본 땅에 들이지 말아라. 근데 네덜란드도 이제 쫓겨날 이제 상태가 됐는데, 얘네들은 장사꾼이에요. 나는 종교 따위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장사꾼이니까 어디에다가 우리 거주촌만 만들어 주면 종교 이런 거 없이 교육만 할게요. 라고 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에도 이쪽에 여기죠. 에도하고 굉장히 먼 나가사키에다가 그것도 이제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서 교역만 해라.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이제 집성촌이 거기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사는 그 나가사키 성주서부터 얼마나 그 호기심이 많아요. 이제 밤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매우 많은 질문을 하죠. 너희들이 복식은 어떻냐? 너희들이 먹는 건 어떻냐? 이거는 뭐냐? 커피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커피를 발음을 걔네들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고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알게 모르게 그쪽 지역에서 커피가 흘러나와서 이제 먹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PX에서 이제 흘러나온 그 믹스 커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피의 성질은 다르지만 그때는 이제 생주였죠. 왜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생주를 수출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의 묘목을 각 나라에 실어 나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두가 들어왔어요. 이제 믹스 커피는 이제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나가사키를 근방으로 커피는 이제 퍼져나갔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에 쇼군으로 되면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그 에도로다가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그 길이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거의 뭐 부산에서 저 평양 이상 가는 그런 거리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야 돼요. 목적은 두 개예요.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자기도 궁금한 게 있고, 두 번째, 그 나가사키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성주에 그 자금력을 이제 소진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그 행렬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록을 한 게 지금도 이제 남아 있어요.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길에 먼지 하나가 없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성주가 지나가는데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서양과 반대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질서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있던 그 나가사키 성주를 그 밑에 부하들이 그 아련을 할 때는 무릎도 꿇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이제 아련을 하는데 성주가 시오군을 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위계 질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있구나라고 이제 기록을 해 놓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였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어저께 얘기했듯이 유럽은 이제 테이블 소사이어티였다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커피는 이제 불로장생, 보약이에요. 말하자면 커피가 다 먹는 곡물이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생두의 80%가 폴리페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두를 뭐 깨물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로스팅을 하고 난 그 생두에서의 폴리페놀 그 항산화 물질은 이제 30%예요. 나머지는 이제 카페인, 타르타닌, 카제인, 나트리움,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건초, 종이 맛, 삶은 지푸라기 맛, 이런 그 더티한 맛들이 나는 것들이 나머지 70%로 구성되어 있고 30%는 그 호흡을 하고 난 사람들은 호흡을 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 호흡의 찌꺼기, 활성산소가 몸 안에 이제 쌓여 있게 돼 있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성주가 먹는 음식들이 그 활성산소가 많이 든 그 음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산소, 그러니까 뭐 안티옥시안,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 위주의 커피를 이제 진상을 하죠. 성주도 그거를 먹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도 그거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들어간 것들은 요 나가사키 지방에서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먹던 거와 또 1603년에 쇼군이 된 그 이후에 먹었던 그 쇼군이 먹었던 커피예요. 그래서 일본의 커피는 이제 영국의 유럽의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불로장생, 만수무강 이걸로다가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커피에 대한 화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그 자료들이 많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일본이에요. 매 방울별로 나오는 매 초별로 나오는 커피의 방울의 화학식, 그 화학식이 인체에 끼치는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논문으로 만들어서 전부 이제 커피가 끝까지 나오는 그것들을 전부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를 커피라고 부를 거야, 어디까지를 커피로 내릴 거야, 쇼군한테 진상하는 커피는 어디까지를 만들 거야를 일본 사람들은 이미 화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2000년, 2022년 거의 500년을 이제 커피를 쭈물떡거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오는 핸드드립의 모든 툴들 칼리타, 고노, 뭐 드리퍼, 주전자, 뭐 페파 필터 이런 것들, 뭐 융드립,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추출 시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부 일본 특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은 이제 그 커피 벨트 내에 속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자국 내에는 커피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그 커피 벨트 내에 농장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뭐 전에 뭐 뉴욕도 뭐 미국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본 경제 부흥 시기 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도 일본이 들어가서 다시 황폐화된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을 머비스 뱅크가 지금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그 일본인 소유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좋아하는 이제 슬라웨시 커피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남미의 어떤 농장 이런 것들을 전부 일본인 소유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남미의 일본, 중남미의 일본은 굉장히 빨리 진출했어요. 우리 상상 바깥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굉장히 신뢰를 갖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게샤 품종을 이제 이식을 했어요. 파나마에도 했고, 콜롬비아에도 했고, 과테말라에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토양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2,500만 년을 숙성시킨 에티오피아의 묘목이 지금도 그 안티구아 뭐 인헤르크 뭐 이런 화산들이 활발한 지역으로다가 옮겨가서 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게이샤 2005년도에 심내 눈물방울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목했던 그 파나마 게이샤도 2005년도에 COE에 나오기 전에 농부가 진짜 그거를 보물처럼 퇴비도 주고 뭐 하고 만들어서 세계에 나와서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서스테이너블리티, 지속 가능한 토양이 아닌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커피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맛이 점점 왜곡이 돼요. 저 역시 2005년도에 사고 6년도에 사면서 고개를 깨우타고 7년도에 사면서 이건 아닌데 8년도에 사면서 이제 더 이상 안 사. 그러고는 이제 안 사요. 그 다음에 이제 과테말라 게이샤. 제가 지금 게이샤라고 했죠. 원래 발음은 GESHA, 게샤예요. 게샤는 뭐냐면 여기 에티오피아 요즘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게샤 빌리지. 그거를 이제 묘종을 올려서 일본인이 갖다가 심으니까 그 중남미 사람들은 일본인이 갖고 온 묘목이니까 게이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중남미에서는 게이샤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테말라 게이샤 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 파나마 게이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오리진이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 정도로 그 게샤를 게이샤로 바꿀 정도로 일본의 그 커피 농장주의 포지션은 굉장히 두터운 역사와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커피로만 벌어들이는 돈이 아마 제가 이제 뭐 수치적으로는 이제 뭐 알 수는 없지만, 개수로 따져볼 때,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뭐 반도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산 가치와 이제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1800년, 180년이 앞섰다고 하는데, 사실 그 180년의 그 첫 번째가 어디야? 고종이야?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고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러시아 공사에 가서 거기서 마신 커피, 그때 서빙한 그 손탁한테 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손탁 호텔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특권을 주고 손탁 호텔에서 뭐 커피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와서 먹고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은 사실이지만 고종이 처음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단군 신화 같은 얘기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미군들의 전투 식량에 들어가 있는 믹스커피, 전쟁 후에 FTA 승인이 취소가 된 그 믹스커피를 재빠르게 가서 로열티를 지금도 나가요. 지금도 주고 레시피를 받아다가 전 국민한테 이렇게 깔아버리는,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유화제, 보존료, 착향료, 이런 것들이 그 인체가 느끼는 반응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개인은 얘기할 수 없지만 국민을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는 뭐 하냐 이거죠. 식약처는. 그거는 이제 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아까 설명한 것들을 이제 지금 다시 이 녹화를 하니까 이제 한 반은 날아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나머지 미국의 커피, 한국의 커피를 이렇게 이제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훑고 지나가고 나서 첫 번째로는 토양과 품종, 그 토양에 그 품종이 어떻게 어울리느냐. 두 번째로는 재배, 세 번째로는 수확, 네 번째로는 선별, 다섯 번째로는 로스팅, 여섯 번째로는 그라인딩, 일곱 번째로는 추출,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잔입.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쓰면 물론 이제 그 커피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처음 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이러면서 점점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로스팅 옆에 커핑을 붙일 거예요. 로스팅을 하고 나서 그 커피의 맛의 노트가 어떤 거냐, 뭐 오렌지 맛이 나냐, 다크 초콜릿이 나냐, 뭐 시트러스한 감귤류가 나느냐, 뭐 자두 맛이냐, 포도 맛이냐, 청사과 맛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된장, 마늘, 양파의 맛은 익숙하지만 이런 맛들에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세 바퀴 정도 돌면 그 커피의 맛의 특징들을 도표화시키는 커핑까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그 얼개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밋밋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예, 어느 학원에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그 일본의 커피는 끝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커피. 미국의 커피는 스타벅스 이전과 스타벅스 이후, 그 다음에 블루보틀 이전과 블루보틀 이후가 이제 크게 나뉘어져요. 지금은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SCAA 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도 스페셜티 커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이제 유럽은 SCAU라고 해서 유럽 커피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커피를 옛날처럼 폄하할 수는 없으나, 그 미국의 커피가 탄생된 배경, 그 다음에 변화된 배경,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커피에 대한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몇백 년, 그러니까 수세기를 거쳐서 커피를 다룬 그 지역과, 깨끗해봐야 1804년에 동부에서 서부로 가면서 그 금맥이 발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6개월 동안 대장정을 거치면서 갔던 그 매일매일 만나는 물을 그냥 마실 수 없고 끓여서 먹을 때 거기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끓여야 돼서 먹었던 그러한 커피와는 달라요. 미국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웨스트버지니아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마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일 이제 자세한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일본의 커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어요. 마무리하면서 절대 일본은 온 인류가 쓸 바다에 방사능 처리수를 방류할 권리는 없다 라고 저는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이상 오늘의 일본은 끝내겠습니다. 예.